일본의 대규모 전산망 마비. 일본 최대의 전산망 마비로 기록된 이번 일이 사실 북한의 공격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실제로 최근 일본 외무성 자료가 도난당한 흔적이 발견되면서 일본 정부는 다급하게 사태 조사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일본을 상대로 펼친 북한의 과감한 공작. 과연 진실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뭐야? 인스타 라이브를 켜고 소통하던 여자는 갑작스러운 영상 중단에 당황했습니다. 스마트폰 문제라고 생각해 이리저리 조작을 했지만 통신 사정은 바뀌지 않았죠. 그녀는 이제까지 한 번도 겪지 못했던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그녀와 500m 떨어져 있던 남자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비즈니스맨 이 남자는 급하게 처리하던 문서를 메일로 보내야 했으나 인터넷망이 먹통이 되는 바람에 제대로 문서를 보낼 수 없었습니다. 메신저를 통해 소통하던 상대방의 대답도 받을 수 없었죠. 일본 전역을 강타한 KDDI의 통신 서비스 장애 현상은 일반 시민들에게 갑작스럽게 닥치었습니다. 사업 전용 음성 통신은 물론이고 인터넷, 전화, 문자, 메시지, 서비스 등 우리가 기본적으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서비스가 정지되자 일본 사회는 패닉에 빠질 수밖에 없었죠. 위급 환자들이 사용할 긴급 통화도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대체 일본 전역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하는 이들이 폭주계의 DDI가 아닌 다른 통신사망에서도 트래픽 과부하가 걸리며 영문 모를 통신 두절을 일본인들은 겪어야 했죠. 이 사태를 눈치챈 KDDI의 직원들은 긴급 상황에 돌입. 총인력을 투입해 문제 해결에 나섰고 24시간이 지나서야 비로소 통신장애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단 하루였지만 그 결과는 상상 이상이었죠. 정부도 이 사태의 피해자였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기상청은 기온과 강수량을 다루는 지역 기상 관측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보낼 수 없게 되었고 1300개 관측점 가운데 480곳이 실시간 정보를 전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은행 역시 KDDI의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었기에 전산망이 타격을 받아 현금 자동 입출금기는 물론이고 전선 작업에 문제가 생겨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많은 이들에게 불편을 주었습니다. 지방은행인 오가키 효리스은행은 ATM이 121, 대중 190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우편회사의 니폰유비는 화물정보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 정상적인 우편 배달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한 차례의 사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본 사회에 복합적인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교통과 통신은 물론이고 은행 시스템까지 마비되는 문제를 겪고 KDI는 일본 역사상 최대의 통신장애를 일으킨 회사라는 불명예를 얻게 되었죠. 아사히 신문은 KDDI가 계약한 건수는 개인 3,100만 건을 포함해 기업과 단체까지 포함하면 6,200만 건에 달한다고 분석. 이번 통신장애로 인한 피해를 계산하면 천문학적인 금액이라고 바라봤습니다. 지난해 10월 최대 이동통신사인 NTT 도코모의 선이 19시간 먹통되어 대규모 통신장애가 벌어진 일이 제 기억 속에 잊혀지기도 전에 발생한 일이라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 통신사에 대한 불신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KDDI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고는 설비 장애로 인해 LTE 망음성 통화와 교환기에 트래픽이 폭주한 것이 원인이라고 말하며 통신 복구에 전력을 다할 것이며 보상도 준비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일본 최대의 통신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이번 사건의 규모가 워낙 방대한 탓에 일각에서는 단순 실수가 아니라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누군가의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대규모 통신장애가 발생한 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주장을 강력히 뒷받침하는 증거가 등장했는데요. 바로 미국시의 사이트가 제공한 위성사진이 그 증거였습니다. 이들은 일본의 통신장애가 벌어진 것은 바로 북한 해킹 조직 때문이라고 분석했고, 조직이 오랜 시간 걸쳐 공들인 공작이 이번 사태의 핵심이라고 본 곳입니다. 북한 해커 조직은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조직으로 북한 정부의 지원을 받아 각종 해킹으로 자금을 모으는 조직입니다. 특히 이들은 암호화폐의 등장과 더불어 암호화폐 해킹으로 국제적인 명성을 떨쳤는데요. 이들이 훔친 암호화폐를 현금화하면 상당한 양이라는 이야기도 있으며 실제로 북한 해커 조직이 훔친 금액 덕분에 북한에서 핵실험에 필요한 금액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 의견도 있었죠. 그런데 이들 해커 조직들이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바로 암호화폐 가격이 무너지면서 공들여 암호화폐를 빼돌려도 제대로 된 값으로 보상받지 못한다는 점이죠.
루나 사태로 암호화폐 전반이 불안해지자 이들은 최근 전통적인 방법을 선택했다고 하는데요. 바로 비밀을 탈취해 이를 볼모로 돈을 뜯어내는 방식이죠. 일본 외무성이 혼란한 틈을 타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외무성 PC 한 곳에서 악성 바이러스가 발견되었다고 말하며 전산망 마비를 틈타 정보 탈취가 일어났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하는데요. 정보 탈취의 주체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북한 소행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산망 마비는 어쩌면 일본 중요 정보를 훔치기 위한 사전 작업일 수 있죠. 이 시의 사이에서는 한경남도 심포조선소에서 발견된 의성사진을 증거로 내밀며 북한 공작원이 이 모든 일을 꾸몄을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공작원이 향한 곳은 일본이었고 우연으로 보기 힘든 움직임이라는 주장이었죠. 미 씨의 사이에서는 오랜 시간 북한이 공들인 계획이며 이를 위해 조직원들이 일본에 먼저 도착했을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CSIS 산하 조직인 비욘드 패러럴은 침투형 모순 사진을 증거로 제시했죠. 비욘드 패러럴은 심포조선소에 정박해 있던 침투용 모선이 갑작스럽게 모습을 감추고 잠수함과 함께 어디론가 없어진 흔적을 의성사진을 통해 발견한 곳입니다. 침투는 과거 북한이 한국과 일본의 공작원을 침투시킬 때 사용하는 선박과 같은 급의 선박입니다. 모선의 흔적과 방향을 봤을 때 최종 지점은 일본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요지의 사이에서는 전산망 마비 이후 간조직이 보안이 취약할 것으로 보이는 여러 일본 조직들 사이로 바이러스를 심어 정보를 빼낼 것으로 예적 일본 보안 전문가들에게 사태의 심각성을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이에서는 이번 공격이 이뤄진 주요 이유로 일본 전상망이 취약한 구조이고 북한 조직이 잘 알고 있기에 시도되었다고 바라봤습니다. 과거 일본을 공격했던 경험이 있던 북한 해커 조직이 이번에도 쉽게 뚫을 수 있다고 바라봤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분석했죠. 실제로 2018년 북한은 일본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츠크를 공격해 암호화폐를 탈취한 일이 있었습니다. 호이테크를 불법으로 해킹하려는 사실이 발각되었으며 5억 달러 해당하는 애니의 부인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공포했죠. 약 580억 원에 해당하는 암호화폐로 범인이 누구인지 당시에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북한 해커그룹의 소행임이 밝혀져서 화제를 모았죠. 실제로 일본 전산망은 다른 선진국 보안 수준에 비해 뒤떨어져 취약성을 여러 번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특유의 전통과 과거 습관에 집착하는 버릇 때문에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게다가 사건이 터질 경우 이를 감추려고 하는 일본의 특성까지 겹쳐 해커들이 활동하기에 최적인 장소를 할 수 있죠. 과거 미쓰비시 전기 전산망이 해커에 의해 뚫려 고객의 은행 정보 8,635억 원이 도난당한 일이 있었는데요. 방위성과 환경성 등 주요 관료들의 정보까지 누출된 것으로 알려져 자칫 잘못하면 국가의 고급 정보가 그대로 외부로 넘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쓰비시는 이 사실을 숨기고 내부 봉합에만 급급했죠. 결국 1년이 넘어서 피해 사실을 외부에 공표하는 악수를 두었죠. 일본 전산망이 혼란스러운 지금, 만약 북한 조직이 집중적인 공격을 가한다면 일본 중요 비밀이 완전히 붕괴될 수도 있죠. 하지만 일본은 피해 사실을 감출 뿐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한국에도 북한 조직이 침투하며 비밀 정보를 캐내려고 하는 등 북한의 수법은 점점 더 정교해지고 흔적을 찾기 어려울 만큼 깜짝 놀랄 정도의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데요. 미 국무부는 북한의 정보기술 노동자를 세계 각지에 파견해 미국과 유엔의 제재를 위반하며 해킹 툴을 퍼뜨리고 있다고 경고 소프트웨어나 애플리케이션 분야에서 북한 국적 인물들을 특히 조심할 것을 경고했죠. 미국 사이버 보안 업체 맨디언트 역시 현재 북한이 주력으로 해커 조직을 운영하는 정찰총국 외에 국가보위성과 통해 선전 보도 조직을 운영하고 있음을 밝히며 현재 외부적으로 유명한 라자루스 조직 외에 다른 조직들이 더 많다는 사실을 언급했죠. 여러 곳에서 북한 해킹 조직의 흔적을 발견하면서 이를 비난하자자 북한에서는 오히려 미국과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자국을 해킹하려고 한다며 되레 북한에 대한 공격을 멈출 것을 주문했죠.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도 북한은 자신들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어디까지나 외부 세력일 뿐 북한에서 운영하는 조직은 알지도 못하고 그런 일은 하지도 않는다고 증언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비롯한 일본 내각은 이번 사태와 관련, 외무성은 물론이고 다른 조직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하고 북한과의 연계성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나섰는데요.
구멍이 뚫린 보안망으로 북한의 공격을 일본이 과연 막을 수 있을지 향후 일본의 대처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